여러분들 국고초 많이 기다려 주시죠? 네,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는 기회에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저번 주에 이번 주는 좀 변곡점이 될 거라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오늘 이번 주는 좀 하락 쪽에 그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되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 그리고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주간에는 코스피 등락률이 2.1% 하락을 했고요. 한 주간에 또 코스닥 시장은 1.62%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락 흐름을 봤을 때 그 금요일 일장 급락 흐름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예탁 자금이 지금 현재 70조 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한 주 동안에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공격하는 걸, 즉 매도하는 거를 방어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9조 8천억을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7,330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것들은 지금 기관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파느냐 이거죠. 특히 연기금이 굉장히 대량으로 해서 계속 매도하는데요. 그 연기금 부분의 이 매도세는 당분간 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기금은 대체 투자 쪽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기금이 대체 투자를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기관 투자자들, 뭐 사학연금이나 뭐 기타 투신권 여러 이 기관들이 커플링 되면서 같이 연기금의 그 매도세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투자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보실 때 해외 직접 투자나 그리고 또 채권, 부동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연기금과 기관들이 또 투자를 확대하면서 기존의 국내 주식의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바닥권에 있을 때 1%라고 하면 아니면 1조 원이라고 1조 원을 매도를 한다고 하면요.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을 때 과거보다 비중은 적게 예를 들어서 과거에 1% 매도했다면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0.5% 정도 매도를 하더라도 비슷한 금액인 과거에 많은 금액이었던 1조 원의 비슷한 금액인 1조 원이 매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기금 쪽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더라도 지금의 매도세는 어느 정도까지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 분들 중에서 또 투신권에서 왜 이렇게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냐? 투신 쪽, 운용사 쪽은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의 펀드 자금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워낙 요즘에는 국고초 방송, 이 방송에서도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종목들이 급등하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채널이나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전략을 짜서 외국인이나 기관에 맞서 싸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펀드 자금의 유출 그렇기 때문에 펀드 자금을 매도하다 보니까 투신권의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자금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투신권의 매도세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 시장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과거와는 좀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방 지지력 테스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방 지지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폭락이다 아니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다. 그것보다는 하방 지지력 어느 정도 테스트한 다음에 지지가 확인이 되면 분명히 시장은 다시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 증시 하락 이유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들 가슴 철렁하게 만들었던 그 하락 이유. 일단은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될 우려감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증시에 자금의 부담에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 증시하고 이제 신흥국 증시,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를 비교한 그 차트들이 있었는데 한국 증시가 한 주 동안 1월 달 한 달 동안 한 달 이 부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는 차익 매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 부분이 증시에 부담감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강화된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자, 미국의 조 바이든 이제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면은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2월에 또 2차 부양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부양책을 너무 많이 그 호재가 노출되다 보니까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부양책이 발표가 되더라도 여러분 큰 기대를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꼭 한번 상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셀트리온 삼형제. 네, 지금 현재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국경제TV 저녁 방송에 출연을 해서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지금은 그 이후에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하단 지지력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치료제 이상 결과가 나왔지만은 시장에서 좀 실망감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경증 환자에서는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중증 환자는 이 항체 치료제가 효과가 그다지 많지 않다, 투여하기가 어렵다 이런 실망감이 반영이 되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좀 많이 한 주 동안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방송 끝나고 10시 30분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요. 네, 이 방송 끝나고 10시 30분에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투자 전략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 또 이번 주에 또 실망을 줬던 현대차 3인방,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위아 뭐 이런 물론 이제 기아차는 다른 이슈로 인해서 좀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자, 하지만 현대차 그룹주에서 대장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애플이 다른 업체들하고 지금 애플카 논의를 한다는 그 부분이 지금 현대차 그룹의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차익 매물이 급격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현대차 그룹과 애플이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애플의 협력사는 원래 LG전자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대만의 폭스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 폭스콘이 전기차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폭스콘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부분이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에서 자동차 강판이나 자동차 차체를 만들고요. 그 철강을 가지고 현대차에서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전기차 부품을 공급받아서 일괄적으로 이런 일괄 체제를 갖춘 자동차 그룹이 전 세계에서는 몇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플 입장에서는 단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현대차와의 애플카 논의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분명히 현대차 그룹에서도 초기 단계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거품이 꺼진다면은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아시다시피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성공 여부를 체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상승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하고 있는데요. 채권이 대규모로 발행이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채권의 금리도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의 금리가 상승이 된다면은 또 역시 시장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주는 강세 흐름으로 계속해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은행주들이 최근에 다시 또 주춤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금리가 기대보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오면서 지금 주춤하지만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저는 조정이 충분히 나온다면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한번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영업이익은 500억 정도 수준인데요.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최소 1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KB금융 같은 이런 건전한 은행주들 시가총액은 20조 미만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무려 4조 6천억. 그러니까 카카오보다 10배가 아니라 100배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하고 시가총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은행주들이 얼만큼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은행주들 이 바닥권에서 혹시라도 충분한 조정이 있고 눌림목이 있다면 은행주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시장의 금리는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부분 여러분들 상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백신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아무리 코로나 재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백신과 치료제의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백신 코로나 관련주들은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코로나 치료제 백신은 시장의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되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피해주들이 있죠. 화장품, 여행, 항공주, 그리고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은 그동안 코로나 피해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여행주들 많이 올랐죠. 그리고 항공주 역시 많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화장품도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코로나가 완화되면 여러분들 백신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하면은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화장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생활용품 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행 수요 자극할 수밖에 없죠. 여행을 한다면 또 해외 여행까지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 주가는 여러분 6개월 정도 선반영을 합니다. 만약에 백신을 맞았다고 한다면 6개월 뒤에 뭘 할지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여행주, 항공주들이 일단은 시장의 기대감을 미리 선반영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지수 관련주 역시 지금 조정권에 진입을 했죠.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들 조정폭이 의외로 컸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그 지수 관련주들은 지수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지수 관련주들 눌림목 하단이 지지가 된다면은 저라면은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순환매 장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이슈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현재 한쪽에 코로나 치료제 백신주들 바이오 종목에 물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 시장의 흐름, 즉 순환매를 빨리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 국고처 방송을 통해서 매주 시장의 흐름을 빠른 흐름, 트렌드, 순환매 이런 부분을 국고처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이 방송 계속해서 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환매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 한 주 동안에 저번 주, 그러니까 저저번 주에 애플카 이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플카들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번 주는 애플카의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애플카 관련주, 자율주행차나 자동차 관련주들 조정이 심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순환매장 속에서 여전히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고요. 또 수소차 관련주들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현재 이 그 정치인들의 인기 선호도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이 정치 테마주들은 추격 매수는
금지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에서 저번 주에 MLCC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기 3화 콘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한 때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기하고 3화 콘덴서 급등이 나올 때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또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뿌듯했습니다. 자, 중국 관련주 계속 저번 주에도 중국 관련주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화장품, 미디어 컨텐츠 이런 쪽들 뭐 항공주들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번 주 방송을 잠깐 참고하시면은 아 중국 관련주도 얘기했었구나 아실 겁니다. 자 이런 그 순환매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중국 관련주들 화장품, 여행주, 항공주들 올랐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어떤 종목이 오를지는 잠시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음식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음식료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시장에 이 금리가 상승하는 그 압력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미국의 경기 회복, 이런 부분은 이 음식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소비 심리가 좀 늘어나고 있고 이런 그 소비 심리는 즉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뭐 다행히 급등이 살짝 꺾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우려할 사항이 아니니까요. 시장 금리에 대한 이 상승 압력 정도가 있었고 이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곧 파월 의장이 이제 20일 정도에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장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코로나 완화 전까지는 테이퍼링이 시기상조다. 물론 이제 곧 있을 FOMC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명확히 할 건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그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테이퍼링이 시기상조라고 했으니까요. 당분간 양적 완화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하방 지지력이 확보되면은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인버스를 너무 많이 사거나 하방으로 때리면은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변곡점이니까요. 이 변곡점을 확인하고 인버스든 아니면 레버리지든 그런 부분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펀더멘털 상에서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단기 급등, 그동안 우리 증시가 너무 쉬지 않고 달린 이런 단기 급등에 따른 해소 과정과 차익 매물 출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펀더멘털에는 전혀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단적인 부분은요. 지금 한국의 수출은 역대 최고치로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고요. 코로나가 완화되면 또 소비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아직 폭락장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장에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추가 매수 여력은 충분합니다. 고객 예탁금이 70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그 매수 대기할 수 있는 자금이 아직도 60조가 넘기 때문에 130조 원의 이 자금이 시장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서 안전한 그 증시에서 안전한 대형주 위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만 가계 자산이 60-70% 쏠림 현상이 지금은 아시다시피 증시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과도한 급락 시 지수 하단에서 오히려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 전략을 좀 자세히 체크해서 다음 주에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퍼링
네, 양적 완화 축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 테이퍼링 우려감에서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하방으로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일 날 미국의 FOMC에서 여기에 테이퍼링에 관련된 입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양적 완화 축소는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월요일부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방역, 백신, 그리고 외교 안보, 그다음에 남북 경협에 관련된 언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는 수소차 관련 친환경 에너지 얘기가 나와서 수소차 관련주들 상당히 친환경 관련주들이 또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그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18일에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양형이 구형이 되었고 이제 선거 공판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삼성그룹주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부터 해서 삼성전기, 그 다음에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 SDS 등 많은 삼성그룹주들, 뭐 특히 삼성물산도 지배구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삼성 모든 그룹주들의 그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선거 공판 결과를 여러분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18일 날은 또 중국의 주요 실물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최근에는 아시아 증시의 대장주격인 중국 증시 상승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의 주요 지표 결과가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요. 4분기 네, GDP 이제 4분기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산업생산 소비 판매도 이렇게 발표하니까요.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코로나 충격 회복, 네, 경제 활동이 중국은 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6%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20일 날 예정된 미국 대통령 취임식, 여기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방향성, 정책의 방향성이 나오니까요. 뭐 친환경 이슈나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 통과된 그 미국의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추진될 예정이고요. 또 미국은 백신 1억, 네. 그러니까 1억 회분이 접종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에는 많은 이벤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변동성의 변곡점, 네,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 지점에서 하락을 하는지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니까요. 다음 주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이 방송 끝나고 10시 반에 제가 아주 방송에서 못다한 자세한 얘기들 자세히 해드리면서 투자 전략과 다음 주 핵심 공략 종목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